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입맛을 가진 미슐랭 쌈스타 소믈리에가 한국의 이름 없는 양조장.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신이 평생 써온 와인 평가지와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막걸리의 어떤 비밀이 수백 년 전통의 프랑스 와인 전문가를 단숨에 매료시킨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장과 우리가 몰랐던 막걸리의 진면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는 초호화 레스토랑의 수서. 소믈리에 장바르크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진귀한 와인에 모두 섭렵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그가 한국의 전통주, 그 중에서도 가장 서민적인 술이라 불리는 막걸리를 시음하러 온다는 소식에 업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3대째 내려오는 수제 막걸리였습니다. 장마르크 씨는 잔에 담긴 뽀얀 액체를 보며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와인처럼 투명하지도 않고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이 생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잔을 들어 코끝에 대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보통의 와인에서 느껴지는 단일한 과일 향이 아니었거든요.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향과 잘 익은 사과의 상큼함,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어의 향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모금을 머금고 굴리던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옆에 있던 통역사와 양조장 주인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긴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건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는 찬사였습니다. 그는 왜 와인 평가지를 덮었을까요? 와인은 포도의 품종과 빈티지, 오크통의 숙성 정도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그 틀에 담기에 너무나 역동적이었답니다. 발효 제어 기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맛이 변하는 살아있는 효모의 생명력을 느낀 것이죠.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마르크 씨가 가장 감탄한 부분은 막걸리의 질감이었습니다. 와인 용어로 바디감이라고 하죠. 그는 막걸리의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 넘김이 고급 샴페인의 섬세한 기포와 최상급 샤르도네의 유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막걸리는 비 오는 날 파전에 곁들이는 가성비 좋은 술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서 막걸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발효주입니다. 쌀과 누룩, 물이라는 단순한 재료로 이토록 깊은 맛을 낸다는 사실에 서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누룩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와인은 포도 자체에 당분이 있어 효모만 넣으면 되지만 막걸리는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이 병행부 발효 과정이 와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는 걸 소믈리에는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시음이 이어질수록 장마르크 씨의 질문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술에는 몇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 유산균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는 막걸리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이 집약된 예술품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경계부의 중간쯤 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장마르크 씨는 막걸리와 한국 음식의 페어링, 즉 궁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매콤한 김치와 부드러운 보쌈을 한 점 먹고 막걸리를 들이켰는데요. 입안에 남은 고기 기름기를 막걸리의 산미가 씻어주고 김치의 매운맛을 곡물의 단맛이 감싸는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소스와 와인의 조화가 생명이지만 막걸리만큼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술은 보기 드물다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짠맛, 매운맛, 신맛이 강한 한국 음식의 거친 매력을 막걸리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보듬어준다는 표현까지 썼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런 소중한 우리 전통주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장마르크 씨는 양조장 구석에 놓인 항아리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현대적인 스테인리스 탱크가 아닌 온기 속에서 숨쉬며 익어가는 술들을 보며 그는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했네요. 프랑스 와인이 테루아, 즉 땅의 기운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막걸리는 온기와 미생물의 교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귀국하기 전 자신이 마셨던 막걸리 몇 병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동료 소믈리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와인이 정점에 도달한 완결된 예술이라면 막걸리는 끝없이 변화하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이다 라는 마지막 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세계적인 전문가가 평가지까지 덮으며 찬사를 보낸 우리 술 막걸리. 이제는 단순한 술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유명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막걸리를 와인잔에 담아 서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유기농 쌀로 빚은 프리미엄 막걸리는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도 줄을 서서 마실 정도랍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수조 마리의 유산균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 끝에 한 사발 들이키며 고단함을 씻어냈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늘 저녁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편의점에서 파는 대중적인 막걸리도 좋고 기회가 된다면 지역 양조장의 수제 막걸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장마르크 씨가 느꼈던 그 생동감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막걸리는 부끄러운 서민의 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도 무릎 꿇게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더 아끼고 자랑스러워할 때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법이니까요. 잔마르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의 양조장들과 연락하며 와인과 막걸리를 블렌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양과 서양의 맛이 만나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최고의 막걸리 안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모두 녹아있는 우리 술 막걸리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깊고 풍성한 풍미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